네, 얼마 전에 이고들빼기 꽃이 피기 전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이고들빼기 꽃들이 만발을 했습니다. 네, 이고들빼기는 고들빼기와 같이 약사초라는 이름으로 생약명을 가지고 있지요. 네, 비슷하게 약성도 거의 비슷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먹어보면 이고들빼기가 더 써서 그런지 몰라도 더 효과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꽃은 선방꽃차례로 머리 쪽에 이렇게 여러 개가 달리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잎은 어린 잎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네, 잎이 많이 작아지고요. 그 초봄의 잎들을 보시면 잎들이 약간 넓으면서 얼룩한 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자라면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산에서 자라는 고들빼기라고 해서 이 고들빼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봄에 보여드렸던 수리치가 이제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이 이렇게 생겨집니다. 네, 수리치의 특징이죠. 네, 그리고 잎은 어긋나고요. 아래에 있는 잎은 좀 큰데 점점 올라오면서 작아집니다. 역시 수리치의 특징은 이 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잎의 뒷면을 보시면 하얗게 돼 있어서 바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리치의 또 다른 이명은 떡치라고 하죠. 이걸로 떡을 많이 해먹는다고 해요. 제가 사는 이 전북 지역에서는 많이 해먹진 않는데, 네, 여기 보시면 하얗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만나게 되면 알아보기는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있는 개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지역에는 많이 자라는 것 같진 않은데요. 네, 수리치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바닥에 붙어있는 개혁기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바닥에 붙은 건 아니고요. 마디가 땅에 닿으면 뿌리가 자라서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가는 형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개혁기고요. 잎은 어긋나고요. 넓은 바속골입니다. 양면에 털이 있고요. 그리고 잎집처럼 생긴 턱잎은 통 모양입니다. 마디풀과답게 마디마다 있고요. 꽃은 이제 6월에서 9월 붉은 자줏빛 또는 흰빛으로 피는데요. 보통 이렇게 붉은 빛을 띠는 게 개혁기입니다. 네, 저번에 주홍서나물 보여드렸고요. 붉은 서나물 꽃을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확 그 민들레 홀씨처럼 이렇게 퍽 피는데, 저는 붉은 서나물 꽃이 빨간색인 줄 알았더니 흰색이고 그 아래 이제 꽃받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잎의 형태는 주홍서나물보다는 덜 갈라지고요. 결각은 약간 있지만 이렇게 심하게 갈라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꽃봉오리라고 해야 되나요? 저 부분이 빨개서 아마 붉은 서나물이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꽃 색깔도 안쪽은 약간 붉은 빛이 도네요. 근데 그 끝부분이 주홍서나물과 다르게 하얀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주가리가 타고 올라가고 있네요. 어긋나고 있고요. 저도 나물로 이용을 해보진 않아서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붉은 서나물이었습니다. 네, 파드등나물이죠. 파드등나물 꽃이 폈는데요. 꽃이 정말 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제 손가락과 비교를 해보시면 크기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정말 작죠? 네, 파드등나물은 보통 우리가 참나물로 오인을 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식물이고, 마트 같은 데서도 파드등나물을 참나물로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르고요. 파드등나물의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이 쭈글쭈글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 그 외에도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것만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네, 아바근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어린 잎은 식용하고 여름에 채취한 것은 뭐 여러가지 약재로도 쓴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냥 나물로 많이 드시죠. 네, 작은 꽃을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작죠? 네, 어수리입니다. 어수리가 벌써 이렇게 씨앗을 맺었네요. 사냥과
어수리답게 꽃이 이렇게 사냥과 특유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줄기를 보시면 세로줄이 많이 있네요. 어수리는 봄에 나오는 잎이 조금 다르죠. 지금 보고 있는 잎의 형태가 좀 다른데요. 네, 벌레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릴 때는 잎이 약간 둥글게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자라면서 이렇게 조금 더 길어지고요. 거치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어수리는 털이 조금 많이 있죠. 줄기에도 있고 특히 자랄 때는 털이 더 많이 보입니다. 네, 자란 잎과 어린 잎의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찾을 때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어수리 꽃은 이렇게 꽃잎이 이건 다 져서 잘 안 보이는데 끝부분이 꽃잎이 더 큽니다. 약간 특이하죠. 네, 잎의 형태의 사진과 네, 씨앗의 형태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진안 산약초타운에 있는 강활인데요. 네, 강활은 어릴 때는 이렇게 작다가 다 자라면 지금 어마무시하게 크죠. 2m, 3m는 돼 보이는데요. 이렇게 크게 자랍니다. 8, 9월에 꽃이 피고 이렇게 벌써 씨앗을 맺었네요. 어수리처럼 사냥과답게 씨앗이 맺혔고요. 이거는 작은 강활들인데요. 강활의 특징은 이제 옆에서 보면 가지가 약간 각이지게 꺾여서 자라는 특징도 있고요. 향이 좀 나는 편이고요. 어린 수는 나물로 먹고 약재로도 많이 쓰죠. 감기, 두통, 신경통 등등 다양한 약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지리강활이 있는데 지리강활은 독초니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노루오줌입니다. 이것도 자연적인 건 아니고요. 산약초타운에 심어져 있는 노루오줌인데요. 네, 잎의 형태는 보시는 것 같고 줄기에 약간 긴 털 같은 게 있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꽃이 보시는 지금 열매처럼 꽃이 피는데 이게 바로 열매로 이렇게 바뀌네요. 약간 분홍색 솜사탕 같은 꽃이 피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노루오줌이었습니다. 네, 층꽃나무처럼 층층이 꽃처럼 이렇게 꽃이 하얗게 피는데요. 네, 박하입니다. 이것도 심어져 있는 거고요. 박하는 꿀풀과죠. 네, 잎의 형태는 지금 보시는 것 같고 층층이 꽃이 피는 게 특징입니다. 향이 굉장히 강하죠.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박하의 모습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